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S8 플러스를 제가 약 일주일 정도 써보면서 느꼈던 단점 그리고 장점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 지문인식 센서가 뒤쪽으로 가면서 불편해졌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일주일을 써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럽게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언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인식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다가 로그인을 할 때도 그 삼성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로그인도 하고 사용 중간중간에 이 지문을 쓸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언락을 할 때는 그냥 들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링을 끼고서 조작을 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다가 지문인식을 하겠다. 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쳐 잡아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 대각선으로부터 지문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문 인식이 힘드니까 홍채 인식이나 얼굴 인식으로 많이 언락을 하게 되죠. 좋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데 이게 10번 하다 보면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이게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할 때 얘가 이제 버벅거리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조명에 상황에 따라서 가끔가다 얘가 인식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홍채든 얼굴 인식 하다가 안 될 때 한번 걸리면 아유 이게 안 되네, 그리고 다시 지문을 찾아가지고 찍어서 언락을 하는데 요게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고 약간 불편한 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바로 빅스비 버튼인데요. 빅스비 버튼을 매핑을 막아놓은 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빅스비 샀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 눌러가지고 딴 거 들어가고 구글 어시스턴트 들어가고 이러면은 짜증 날 법도 하니까 우리가 그거 이해를 해주자고요. 볼륨 버튼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자주 눌린다는 단점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 주머니 같은 거에 넣거나 꺼낼 때 이게 실수로 해서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빅스비 버튼은 전원 버튼과 다르게 누르면 그냥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진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스크롤도 되고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켜져 있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번원 버튼은 이렇게 누르면은 한번 언락을 겹치도록 해놓고서 왜 빅스비는 그냥 언락 작용 없이 그냥 바로 화면에 뜨는지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아이폰 7을 쓰면서 그 속도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속도만 바라봐도 임신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S8 플러스 쓰면서 그러한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이게 그전에 제가 썼던 것이 노트 5 구형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 뭐 멀티태스킹 같은 걸로 해서 앱 전환이나 아니면 앱 실행이나 이러한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요.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 카메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셔터렉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누르자마자 바로 찍혀요. 그래서 카메라의 사진의 질과 셔터렉의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점이라고 느낀 건 확실히 AOD 기능이 굉장히 꿀이다. AOD를 켜놓으면 그 와 있는 알림이 이렇게 똥똥똥똥 켜 있거든요. 그거를 더블 탭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켜고 클 수도 있는데 밑에 쪽에 보면 홈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더블 탭 해가지고 언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포스터치처럼 꾹 눌러가지고 한 번에 언락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게 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 폰으로 바꾸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걸 이제 기존에 쓰던 노트5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한 7, 8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그냥 지름신이 물러갔다는 거. 더 이상 막 사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이 없어졌다는 거. 그 이외에는 사실은 큰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걸로 카톡을 하면 카톡이 좀 더 잘 써지고 카톡이 좀 더 잘 가나? 뭐 노트5 쓸 때도 카톡 잘 갔어요. 그 뭐 이걸로 지도를 찾아가지고 가면 조금 더 길이 잘 찾아지나? 제가 길치인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뭐 이체를 하면 돈이 조금 더 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트5 쓸 때도 돈 잘 갔어요. 결국에는 아주 세세한 것들,
약간의 업그레이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많이 찍다 보니까 가장 체감으로 느꼈던 거는 사진 셔터렉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누르자마자 바로 찍힌다는 거, 그리고 사진의 품질 조금 좋아졌다는 거.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올렸지만 여러 가지 꿀팁들, 좀 신기능들이, 소소한 신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써가면서 좀 더 편해졌구나 싶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사실은 뭐 지문인식 같은 위치 같은 것도 새로 적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새로 세가지고 앱들 하나하나 다 세팅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게 막 지름신이 와가지고 막 사고 싶어 이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샀고요. 근데 이것도 뭐 1주, 2주 써보면은 사실은 그 돈 들여가지고 살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카메라랄지 앱 전환 속도랄지 이런 세세한 기능들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뭐 업그레이드 안 하고 구 모델 계속 써도 괜찮해요. 예, 괜찮합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저도 샀지만, 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써보면 사실은 결국에는 카톡 머신이구나, 뭐 그런 느낌 옵니다. 예. 결론은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사시고요, 돈 없으면 좀 참으세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